이 사장님, 요즘 여의도 안 오시네? 네, 요즘에 여의도 못 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데가. 예, 그런 건 아닌데 일정이 있어서 못 가요. 아이고, 그렇구나. 때는 어제 소백산 갔다 왔어요. 소백산 눈꽃. 네, 근데 눈이 없어요. 녹아서 없나? 네, 벌써 다 녹았을래나? 눈 바닥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어요. 눈꽃 산행 간다고들 주변에서 몇 사람 얘기하던데. 예, 근데 눈이 나무에는 없더라고요. 음, 자, 7시가 돼서 오늘 준비한 자료로 주민문학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속담을 제가 주제로 삼았는데, 이 속담에는 사실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 속담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고, 인류가 생활에서 살면서 느낀 지혜가 여기에 듬뿍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속담을 잘 공부만 해도 인생의 지혜를 반 이상 깨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예요. 구석기 시대 인류가 남겨놓은 이제 유산인데, 뭐 지금 뭐 이 황소 같은 거 그림을 보면 뭐 피카소가 극찬을 했어요. 약간 이 동굴 벽화를 보고 자기보다도 뛰어난 묘사력이 있다고 극찬을 했을 정도로. 근데 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이 동굴 생활을 한 인류들이 수만 년 동안 여기에다가 이제 이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동물 그림은 사실은 이런 동물 그림을 그려서 이 사냥에 성공하게끔 해달라는 기원이 있다고 해석하는 게 이제 정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림과 함께 굉장히 많은 낙서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낙서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추론하기를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면 요즘 젊은 것들 보니까 말세다. 이 내용이 가장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이 말은 통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뭐 저 같은 어르신분들이 젊은 아이들 문화를 보면 이제 말세가 다 다가왔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요즘의 문화가 아니고 인류가 살아오는 내내 이런 요즘 것들 보니까 말세다 이런 얘기는 있어 왔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이제 속담 또는 격언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속담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담겨 있는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문장이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체험해서 얻은 진리를 누구나 다 공감했음, 비슷한 상황을 공감한 것들이 이제 속담으로 남아서 서로 이제 그 속담을 썼을 때 그 상황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아주 정확한 말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생에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담에서 교훈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처세술도 배울 수 있고, 그런 문화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한국 최초의 이제 속담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그래요. 이 삼국유사에 신라 시대 때 웅면이라는 이제 그 계집종이 있었는데, 계집 종이니까 뭐 굉장히 바쁘겠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이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불 내는 것을 그 일과 중요한 일로 삼았는데, 하도 쌓인 일이 많다 보니까 어, 연불은 해야 되겠고 자기가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연불을 위해서 일을 굉장히 빨리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내일이 바빠서 한 댁 방아래 서두른다. 그러니까 내 일이 바빴기 연불하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큰 집에 주인집 방아를 서두르게 일을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속담으로 남아서 이게 이제 한국의 최초의 속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계 최초의 속담을 제가 조사를 했더니 그건 이제 성경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게 이제 인류의 최초의 속담 격언이다라고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발췌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이제 많이 강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담을 표본으로 속담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 철학이 담겨 있고 처세술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속담 중에 하나인데 왜 은혜를 원수로 갚을까? 응? 은혜를 받았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보답하지 않고 그냥 평상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다가 고양이가 개를 원퍼치를 날리는 걸 이제 사진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 왜 은혜를 원수를 갚을까를 우리가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고마움 때문에 보답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냥 은혜를 뭐 보답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 안 하거나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원수로 갚을까? 사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입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흑역사죠. 흑역사. 이 흑역사 진짜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아주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구원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기가 상황이 좋아졌어. 이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의 통상의 생각이냐면 자기 과거의 흑역사 그 지우고 싶겠죠. 누구라도 지우고 싶죠. 그거는 흑역사를 지우고 싶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 자기의 흑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나의 흑역사를 뭐 모르고 지금의 나만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내가 리더가 돼서 혹은 뭐 대통령이 돼서 고관 대작이 돼서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나에게 흑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흑역사를 아무도 모르는데 딱 한 사람은 알고 있어.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나의 흑역사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완벽하게 리더인데, 완벽하게 지도자인데, 완벽하게 지금의 위치를 존경받는 위치인데, 그걸 지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흑역사와 함께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 인문학에서 자주 거론한 이사라는 중국의 인물, 그죠? 한비자고 그 동창이에요, 동창. 그 순자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한 동창이거든요. 근데 이사가 진시황이 이 자기 동창인 한비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 그래서 흠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비자가 진시황한테 이제 발탁이 되면 자기가 위태롭구나 생각해서 한비자를 중상모략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비자가 같이 동문수학할 때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했던 동창인데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사례는 역사상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은혜를 원수로 갚을까? 이걸 추론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우고 싶은 과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사실 없지 않아. 지금 당장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거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싶어. 대부분 형제 라인하고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 라인을 상의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내가 위로받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그룹이 생겨서 이제 잘 나가는 리더가 됐어. 그 흑역사 지우고 싶죠. 그 흑역사를 반드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때 나를 상담해주고 나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그 형제라인 막 지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내 치부는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남의 치부를 깊이 상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 치부를 드러내고 굳이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입을 꼭 다물 수 있는 스폰서하고 하세요. 스폰서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이 속담만으로도 이 속담이 얼마나 큰 지혜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가벼운 속담을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남성 사업자는 뭐 별로 없고 이제 여성 사업자분이어서 이런 속담을 제가 예시로 할까 말까 많이 망설여지긴 했었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계집한 날 장 모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머피의 법칙하고 관계된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시절이 과연 있었어 하지만 조선시대 아주 비근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해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의 뭐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계집 패는 게 뭐 다반사였어요, 사실은 과거에. 근데 하필이면 와이프를 좀 손찌검을 해서 얼굴에 멍이 생겼는데 그날따라 장모님이 오신 거예요. 이 머피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래서 부르는 계속해서 겹친다 뭐 이런 것이 사람들이 살면서 터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집한 날 장 모은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허구한 날 맞았던 것이 아녀자들이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 속담이에요. 제가 보조 사진으로 쓴 건 뭐 이 속담하고 관계없이 그냥 미국 땅이다 이걸 제가 표시하는 거고요. 학생이 준비되었을 때 선생이 나타난다. 그렇죠? 내가 배울 수 있는 선생은 내 주변에 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 속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내가 준비가 된다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뭐 남의 탓, 나의 조상 탓, 뭐 환경 탓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죠? 근데 사실은 모든 게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죠? 최악의 적도 최선의 친구도 너 자신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 속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릇은 처음에는 거미줄이고 다음에는 새 줄이다. 우리가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스페인 속담인데 버릇이 처음에는 뭐 거미줄처럼 뭐 이게 뭐 힘이 있겠어? 뭐 어떤 파워가 생기겠어 하지만 그 버릇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노력이 결국은 그 새, 새 줄처럼 아주 튼튼한 그런 줄이 된다라는 스페인의 속담입니다. 혀는 창보다 많은 상처를 준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프랑스 속담입니다.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에 관련된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많듯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하는 방법은 3번 정도 생각하고 말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지금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감정이 될 것인지, 이런 말을 했을 때 각자 헤어져서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후유증이 남을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마 말하는데 조심스럽게 아주 좋은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버릇이 쌓이면 쇠 줄보다도 강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버릇을 우리가 들일 필요가 있고요.
행운은 최소한 한 번은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래요. 행운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얘기. 최소 한 번은 적어도. 그죠? 암만 재수가 없어도 한 번은 행운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행운이 나의 것으로 되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항상. 행운은 최소한 없어도 한 번 이상은 오니까 지금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준비만 한다면 누구라도 한 번의 행운만으로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이탈리아의 속담입니다. 그다음에 행운과 불행은 이웃이다. 뭐 지금 뭐 불행하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바로 옆에 또 행운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행운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행은 또 금방 또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행운과 불행은 바로 이웃이다라는 독일의 격언입니다. 몸가짐을 조심해야라는 얘기죠. 마음가짐을.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속담에 느리게 성장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멈춰서 있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렇죠? 지금 내가 성장 속도, 특히 이제 뉴스킨 사업자들은 이런 혼돈에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이제 비교를 하는 순간 이제 불행이 시작된다 그러거든요, 인간은. 근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나하고 비슷하게 시작한 형제 라인이 막 그룹이 막 크는 것을 내가 외면할 수 없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있죠. 근데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멈춰서 있는지, 내가 현재 지금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더 걱정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외치는 그 구호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느리게 성장한다 손 쳐도 결국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속담에서 우리가 그런 격언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킨의 속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로우핀 때부터 늘 들어왔던 속담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런 그 속담을 들어본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핀이 인격이다.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거든요. 핀이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뉴스킨 사업을 해서 하이핀이 된 사람에게 존경심을 막 표합니다. 심지어는 막 기립박수도 보내고, 나이가 어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핀이 높기 때문에 어, 어, 예의를 표하고 핀이 인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회가 완벽하게 열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으로 열린 사회죠. 그렇죠? 뭐 학력이 어떻게 됐건 출신 지방이 어디건 출신 성분이 어떻건 간에 그걸 다 배제하고 오로지 그 사람의 뉴스킨 도전으로 이루어진 결과물, 그룹 사이즈, 핀으로 존경심을 표하는 100% 완벽하게 열린 사회가 뉴스킨 사회거든요. 그래서 핀이 인격이다라는 뉴스킨의 격언, 아마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격언이라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업 초기에 저는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보상 플랜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손대는 사람마다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6개월, 길게 잡아도 6개월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핀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자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손 대는 사람마다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저를 추스르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격언입니다. 얼마나 손 댈 때마다 다 거절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스스로 만든 격언이거든요. 다른 놈 다 해도 나는 기필코 해낸다. 이 얼마나 오기가 섞인 격언입니까? 근데 이 격언, 내가 만든 이 속담 하나로 저의 그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초기 사업 때 그 심리 상태를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진짜 깨닫게 된 격언이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뉴스킨 사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자라는 사람, 대문자라는 사람, 강의자라는 사람. 근데 제가 이 세 부류를 강의자라는 사람은 하수, 대문자라는 사람은 중수, 초대자라는 사람은 고수라는 제가 격언을 이제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뉴스킨이 365일 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데모하고 강의하고 뭐 나의 GV를 10,000 GV, 20,000 GV, 뭐 100,000 GV를 했다 손 쳐도 360일 1년 동안 단 한 명의 초대도 못했다면 사업 안 한 겁니다. 그만큼 초대가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초대 고수라고, 대문자라고 강의자라는 사람을 하수, 중수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이유가 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격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 저도 제 스스로 1년 동안 단 한 명의 초대가 없었다면 저도 사업 안 한 거예요. 뭐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암만 많은 곳에서 강의라고 암만 많은 곳에 가서 같이 함께 했어도 내가 단 한 명의 초대를 내 스스로 못했다면 저는 사업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서 깨달은 경험, 초대고수, 대문중수, 강의하수, 제가 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 오늘의 제가 가장 아름다운 나는 초대를 잘해서 초대를 버릇처럼 지금은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쇠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는 확신했고 계속 초대를 한다면 당연히 핀 승격할 것이고 핀이 인격인 뉴스킨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초대 달인 핀 승격을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토로 잡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북미팅 때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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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